김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되면서 지난달 들여온 천연기념물 황새 한 쌍을 지키기 위해 당국이 초비상 상태입니다. 통영시가 해저터널 관광지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와 시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과 정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청년마을 기자가 간다에서 취재했습니다. 27일 새벽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4.5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타이어 과열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최근 김해 야생조류에서 발견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충남에서 천연기념물 황새 2마리를 들여온 김해시는 초비상 상황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시 황새 방사장입니다.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23일 김해 생린면 사촌천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입니다. 천연기념물 황새 한 쌍이 있는 이곳에서 이 AI가 발견된 곳까지는 불과 6km에 불과해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고병원성은 일반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철새가 주요 전염원이지만 사람이나 차량을 통해서도 쉽게 감염이 가능합니다. 김해시는 황새 방사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곧바로 차단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습니다. 또 방사장 주변에 석회가루를 뿌려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새 방사장에 일반인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출입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황새 방사장을 상시 출입을 하는 사육사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금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27일 오후 4시 기준 김해시는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접수된 AI 의심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이달부터 고병원성 AI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한 만큼 가금류 농가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로 유명한 통영해저터널. 통영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저터널에 미디어아트를 도입해 관광지화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접 피해를 입는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잡음이 일고 있는 상황,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시 당동과 미수동을 잇는 해저터널입니다. 동양 최초의 해저터널로 지난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지역을 상징하는 곳이지만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통영시는 지난 2019년부터 해저터널의 관광 자원화에 나섰습니다. 해저터널에 215억 원을 들여 AR과 VR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민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해저터널은 시민과 관광객 모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관광화 사업이 추진되면 입장료를 내야만 터널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 해저터널을 이용해 시장과 관공서 등을 오가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주민을 대상으로 통행료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 토익료는 안 받고 계속 그랬다 했는데 작년은 얼마 받으면 10일을 받든 500일을 받든 간에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간에 받는 것 자체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통영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주민 불편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간 사업자와 협의해 순환버스 운행 등의 민원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타워불 있지. 그러니까 당동하고 미수동을 연결하는 교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영시의 대책에도 주민들의 우려가 계속되자 통영시의회가 나섰습니다. 일부 시의원들이 미디어 아트 테마파크 추진 과정에 시민 참여를 늘리자고 제안한 겁니다.
이번 사업이 이동권 제한 등 주민 직접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주민공청회 등이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충분히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들어왔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민의 뜻을 구하는 공청회가 아까처럼 사업 대상자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공청회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영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해저터널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조성 사업.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주민 참여 등을 놓고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할머니들의 요리 비법과 정으로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마을이 있습니다. 또래 청년들의 창업과 귀농도 돕고 있는데요.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만든 청년마을로 가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그녀들. 편안한 복장으로 서둘러 간 곳은 함양의 한 마을회관입니다. 함양군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인데요. 오늘은 안녕 할매 4기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레시피를 배워볼 예정인데 보리새우 묵국과 고추장 불고기를 배워볼 예정입니다. 이 청년마을에 참여하려면 미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저는 일일 참여자로 양해를 구해서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인사를 드리자 레시피 전수가 시작됩니다. 30분 끓이면 이게 멸치가 비린내가 더 나고. 술술 알려주시는 비법에 질문이 쏟아지고 간장 이거 무슨 간장이에요? 간장으로 써도 돼. 간장 하면 안 돼. 물엿고. 대충 넣고 쓱 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글로 사진으로 영상으로 꼼꼼히 남겨둡니다. 할머니의 그 손맛 자체만으로 너무 뭐 비싼 고기, 비싼 생선이 아니더라도 깊은 맛을 내서 그런 국을 만든다는 게 너무 신비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던 요리. 그런데 손이 커도 너무 크다 싶었더니 음식은 무려 50인분입니다. 첫날 초면에 마을분을 초대했다는 이들. 그 마음이 예쁜지 어르신과 주민들은 바쁜 농번기에도 일손을 내려놓고 한 걸음에 찾아왔고 함께 식사하며 시골의 정을 보여줍니다. 우리 공주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게. 이 얘기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한지 음식도. 시간이 흘러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돌아온 이들. 하는 거 보니까는 우리가 저런 사람들이 저리 하는구나 싶고 또 같이 한 게는 좋은 게 정말 무조건 좋은 기라고 딴 거 없어.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그분들께서 막 별로 마음 안 열어주시고 그랬으면 저희도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먼저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인 도시의 손녀들은 청년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2주간 머물며 할머니와 소통하고 요리를 배우며 지역을 알아가게 됩니다. 소풍도 가고 저녁도 먹고 오락도 하고 또 지역 청년들도 만나고 재래시장과 지역 대표 명소도 접수합니다. 확실한 건 모처럼의 여유를 통해 청년들은 방전됐던 자신들의 에너지를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퇴사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 퇴사하고 나서 지방살이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기서 할머니들이랑 음식도 같이 해먹고 제철 요리로 이제 한다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도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시작된 청년마을. 고마워 할매 프로그램 역시 함양으로 귀농 귀촌한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돼 벌써 4기가 찾아왔고 참가자 중에 귀촌자도 생겼습니다. 꼭 서울이 아니어도 이런 지역에서도 다양한 아이템으로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좀 알게 된다면 좀 지역에서 좀 새로운 발견들,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주지 않고 또 그들이 또 새로 만들어내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마을의 지역 정착과 관리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1년 사업인 고마워 할매도 당장 내년
청년마을 재선장의 벽을 넘어야 하고 막 정착한 만큼 전문적인 정보와 도움도 절실합니다. 그러나 진심은 통하는 법. 도시 청년들은 가능성을 말하며 기대를 나타냅니다.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이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다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청년마을은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 12곳이 있습니다. 청년 이탈, 인구 소멸해법이 청년마을밖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청년마을의 용기와 노력이 있어 조금 더 늦추는 힘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권정숙이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26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 A씨와 아내 B씨가 중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이 부부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경찰은 부부의 집 안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둔기가 발견된 점으로 미뤄 A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9일 경남 김해에서도 40대 여성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10일 경남 창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가족 등을 살해한 후에 자살하는 사건의 가해자는 최근 8년 동안 416명에 달했는데요. 1년에 52명꼴로 매주 한 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건의 기저에는 나의 불행이 가족에게도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왜곡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모에 의한 아동살해는 아동학대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고 지적하는데요.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위기가정이 사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27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현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은 내팽개친 채 공안 통치와 사정 정국으로 국민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제1야당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험한 사건이고 검찰은 정치 권력의 허수아비, 공포정국의 앞잡이로 전락했다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총책에게 송금하려던 19살 A양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0분쯤 창원 성산구의 한 아파트 상가 현금 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통영의 피해자에게 3,440만 원을 받고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다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양은 경찰 진술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440만 원을 회수하고 이미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했으며 A양에 대해선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7일 오전 4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의 도로를 지나던 4.5톤 트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트럭의 타이어 등 차량 일부를 태우고 40여 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타이어 과열로 불이 난 것 같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27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홍 시장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의료 바이오 첨단기기 제조 사업과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등 13건의 사업에 내년도 국비분으로 222억 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방산 원전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